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체 투자 시간이죠. 오늘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최근에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의 한 종류로 각광받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한번 시장 상황을 업데이트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 시황이 상당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죠. 다행스럽게 이번 달 들어서 11월 이제 들어서서는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던 국면들이 좀 이렇게 이 진정이 되는 그런 상태로 돌아서고 있어서 기존의 상황이 약간 좀 잦아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 리츠들 상당히 가격들이 많이 올해 중에 계속 떨어진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내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화재도 나고 이래서 상당히 좀 걱정들을 많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에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죠. 클라우드 회사들 요즘 성과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좀 돌아갔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데이터 센터 자체에 대해서 업황을 상당히 좀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요즘 좀 많아진 그런 걸로 좀 이 시장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업데이트 이제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황재건 의원 오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상황이 어떻죠? 예, 그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인프라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는. 예, 그래서 사실 그 지난 한 4, 5년 동안 급속하게 성장한 것이 맞고요. 최근 봤을 때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러한 성장은 아직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장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 데이터 센터 하면은 많이들 이제 아마 알고 계시는 게 특히 주식하는 분들은 에퀴닉스나 디지털 리얼티 이런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리츠 종목을 가지고 아마 알게 되실 경우가 많을 거예요. 방금 이제 한수영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러한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죠, 올해.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전반적인 시장을 돌아보면 아직 시장의 성장세는 견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센터의 고객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시황, 그 다음에 지역별 시황 이렇게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데이터 센터 고객하고 유형 구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컴퓨터들이 사는 집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요즘엔 특히 클라우드가 사는 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이제 고객을 크게 살펴보면 데이터 센터는 안에 공간을 누군가 임대를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임대를 하는 부분들이 사실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객 구분으로 이렇게 나눌 때도 클라우드 콜로케이션,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이 임차하는 다이렉트 콜로케이션 이렇게 이제 고객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유형으로 보면 이게 코어냐 아니면 엣지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이 제가 아까 클라우드가 이제 메인 고객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클라우드의 코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다이렉트 콜로케이션하는 일반 기업들이 이제 코어 데이터 센터를 임차하는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성장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고객 가까이의 엣지 데이터 센터인데 이 엣지 데이터 센터에는 클라우드도 일부 빌려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고객도 빌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고객으로 보시면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니면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들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고객이고 이 부분들이 많이 커간다 이렇게 먼저 좀 배경 지식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클라우드가 중장기 이 데이터 센터의 큰 고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고객들이 먼저 경영 환경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퍼블릭 클라우드의 주요 사업자의 매출액 추이를 제가 놔뒀는데요.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주요 AWS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매출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다만 이번 3분기에는 매출이 이제 매출이라기보다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일부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료가 올라갔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사업 환경이 조금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업체들과 이제 이런 업체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실적은 견조하고 성장세도 향후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한 하반기 쪽에 조금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 쪽은 상당히 견조해 보여요. 클라우드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클라우드가 사실 데이터 센터의 고객이 가장 큰 고객인데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고객들이 그러면 앞으로 투자를 계속할 거냐? 이렇게 보면 지금 가장 크게 클라우드의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게 아마존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플랫폼이나 알파벳이나 이런데 전부 다 투자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만 아마존은 투자비가 왜 좀 정체돼 있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존은 AWS 이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지만 전자상거래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상거래 쪽에 투자비를 좀 줄이는 부분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 센터 부분 AWS 쪽에는 투자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도 상당히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최근에 뭐 부동산 시황을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 증가, 뭐 수요,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동산의 공급이 예상보다 상당히 좀 지연되고 시공도 좀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시장에서 많이 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나요?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센터도 크게 보면 부동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아무래도 공급망 이슈에 영향이 있는 거죠. 변압기도 납품이 지연되고 그 밖에 건설 자재들 납품도 좀 지연되고 인력 이슈도 있고요. 이래서 이제 보시면 건설시 우려사항에 스케줄 딜레이가 46%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가격 문제, 그 다음에 노동 레이버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려사항으로 꼽히고 있고요. 일정도 12주 이상 지연됐다 이렇게 하는 게 한 46%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요는 좀 하반기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클라우드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다. 반면에 공급에는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정도 좀 지연되고 있어서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 리츠들이 상당수가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시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미국 내에 좀 지역별로 좀 한번 좀 분류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 미국 시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 미국 시장을 보시면 이제 가장 큰 허브가 동쪽의 버지니아 북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지니아 오른쪽에 이제 동부 해안가에 가장 큰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버지니아 북부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오시면 이제 캘리포니아 북부, 실리콘밸리가 또 다른 허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게 어디 멀리에 집중돼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지역별 허브를 가지고 분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의 주요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달라스라든가 피닉스라든가 아틀란타 라든가 이런 곳들도 소규모 허브로서 다들 데이터 센터가 분포되어 있고요. 가장 큰 허브는 망과 이런 것들의 데이터의 고속도로죠. 이런 것들의 분포로 봤을 때 버지니아 북부가 가장 큰 허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스냅샷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인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미국 주요 도시 데이터 센터 용량을 보시면 제 18년 상반기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흡수입니다. 순흡수. 그러니까 이제 신규 데이터 센터가 공급돼서 얼마나 임차가 됐느냐 이걸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22년 상반기에는 21년 상반기가 훨씬 많이 임차가 됐습니다. 보시면 이 데이터 센터는 면적으로도 하지만 IT 기기가 쓴 전기 용량 기준으로 또 이제 그 규모를 나타내는데요. 22년 상반기에는 작년보다 한 1기가 이상 엄청나게 많은 용량이 이제 신규 임차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반면에 공급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설비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일정도 지연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지연이 되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 공시를 보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공실도 줄어들고 공실률도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실률도 줄고 공실률도 줄어들다 보니까 오른쪽을 보시면 임대료가 데이터 센터 임대료가 그동안 사실 약간 하향 평준화되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그런 수준에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임대료도 다시 재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실률로 보면은 상당히 좀 시장이 좀 타이트해진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나누면은 공급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지역별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가장 큰 두 개의 허브가 이제 동쪽에 버지니아 북부, 그 다음에 서쪽에 이제 북부 캘리포니아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건설 중인 물량입니다. 이건 이제 건설 중인 물량을 보시면 이제 아틀란타, 캘리포니아 북부, 그 다음에 버지니아 북부 이렇게 이제 피크들이 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특히 버지니아 북부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건설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상반기에 계속 공급이 타이트했기 때문에 많은 수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우려가 드시죠.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앞으로 시황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임대료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공급 초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우려를 하시는데 이 데이터 센터는 상당수가 지어지기 전에 선임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선임차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버지니아 북부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저 물량 중에 한 70에서 80%는 지금 선임차 되어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시면 여전히 허브였던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버지니아 이쪽에 공급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향후 1, 2년 안에 이 부분들이 공급 초과로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다. 아직 시장은 상당히 견조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미국 시장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수요는 굉장히 활발한 가운데 공급 활동이 조금 지연되고 약간 위축이 되면서 상당히 공실률도 많이 이제 낮아지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외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시장은 어떻습니까? 예. 뭐 에퀴닉스나 이런 이제 회사들이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성장 시장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3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태평양 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그럼 아시아 태평양에는 허브가 어디일까?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계 한 곳에서 전 세계를 커버할 수는 없어요. 속도라는 측면, 레이턴시라는 측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지역의 허브들은 위치를 하지만 그래도 고객과 상당히 가까워지려는 측면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보시면 일단 주요 허브가 저는 이제 싱가포르, 그 다음에 도쿄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지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티어 마켓이라고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시드니와 홍콩도 이제 주요 시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아시아의 지도를 좀 펼쳐보시면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예. 도쿄 같은 경우에 동아시아 쪽의 허브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나가는 광케이블이 바로 연결되는구나. 시드니는 오세아니아 쪽의 허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면 싱가포르, 그 다음에 중국 쪽으로 넘어가면 홍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시아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시장은 급속히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도쿄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동아시아의 허브로서. 그 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시드니 마찬가지로 성장 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20년, 21년 과거보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됐습니다. 공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아시아 지역에도 상당히 시장이 타이트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 타이트한 그 환경 속에서 성장은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홍콩, 시드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싱가포르는
땅이 좁고 전력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새로 지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물량을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는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허브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용량 증설이 조금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물량이 인근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시드니에 이제 굉장히 이제 개발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자산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부지나 이런 용이성 측면에서 땅이 넓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공급 초과의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시드니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잘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성장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한국 시장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데이터 센터 성장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관심을 가지신 회사들도 많아지고요. 투자자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셨죠. 그래서 전반적인 랜드스케이프를 한번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일단 통신사 있지 않습니까? KT, SK, 그 다음에 LG 이렇게 이제 통신 사업자들이 전체 데이터 센터의 한 70%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IT 전문사들 뭐 LG CNS, 삼성 SDS 이런 회사라든지 아니면 에퀴닉스 디지털 리얼티 같은 해외 사업자들 들어와가지고 데이터 센터 건설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메인은 통신 사업자인 거고요. 이게 70%고 반면에 그럼 고객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제가 서두에 클라우드가 사실 가장 큰 고객이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클라우드의 비중은 30% 정도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일반 기업들이 임차하는 부분이 7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성장은 클라우드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클라우드 안에서는 AWS가 시장 점유율 50%, 다른 해외 클라우드가 한 25%,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이런 국내 클라우드가 2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방금 제가 앞에서 클라우드 고객이 성장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가 앞으로 한 연평균 성장률 한 27% 이렇게 이제 빠르게 성장할 게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다이렉트 콜로케이션은 한 3% 정도 꾸준하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은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은 어떨 것이냐 보면 최근에 저희가 집계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개발 프로젝트들 그 다음에 이제 KT나 뭐 이런 데서 증설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이제 집계를 해보면요. 공급도 한 16% 정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사실 수요도 저 클라우드와 다이렉트 콜로케이션 합치면 한 평균 한 16%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뭐 매년 뭐 정확히 같은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상당히 얼라인되어서 늘어나면서 동반 성장하는 국면으로 진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T 클라우드나 이렇게 이제 기존의 통신 사업자들이 데이터 센터 사업을 따로 물적 분할해서 이제 별도 회사로 키우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앞으로의 성장세에 기반해서 시장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후발주자이기도 하지만은 아직은 좀 균형 잡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네요. 네, 이 방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글로벌 시장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여태까지 이제 투자자들께서 가지고 계신 상당 수준의 우려가 지금 잠재해 있는 거는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뭐 개별 기업들의 주가나 아니면은 이제 이제 클라우드 회사들의 이제 성장 아니면은 뭐 각종 뭐 사고 뭐 이슈 보안 뭐 이런 이슈들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그다음에 공급 과잉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보신 것처럼 데이터나 시황 그다음에 시장에서 읽혀지는 이런 이제 거래의 요인들 이런 것들에서 읽혀지는 것으로는 아직은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고 그래서 이 공실률에서 읽혀지는 이런 부분들처럼 상당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포텐셜이 있는 시장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읽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최근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 리츠들이 상당히 좀 가격적으로 많이 좀
꺼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상향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데이터 센터의 최근 시황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이메일이나 저희 채널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데이터 센터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